자, 아까 말씀을 네. 안 하셨던 그러니까요. 천연 비누 공예 맞나요? 오늘의 네. 이 직업 좀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보편적으로 선선해지고 있는 요즘 피부에 대해서 관심이 대표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일반적인 비누 대신 천연 비누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피부에 맞는 천연 비누를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아토피나 건성, 여드름에 효과가 있는 천연 비누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천연 비누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직접 만들어서 활용할 수도 있고 선물이나 답례품으로 사용하는 천연 비누 공예가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영상 보니까 정말 예쁜데요. 네네. 저도 최근에 선물을 받은 적이 있어요. 천연 비누? 추석 선물로 비누 선물을 받았는데 이게 직접 만드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성도 느껴지고 쓰기 좀 아까워서 저는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군요. 향도 맡고. 그래요. 네. 근데 천연 비누를 쓰시는 분들은 피부가 굉장히 또 많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써야겠네요, 빨리. 네, 그럼요. 쓰기 아까워가지고 지켜보고만 그래요. 있었거든요. 선희 씨 요새 피부 안 좋아요. 빨리 쓰도록 네, 빨리 하겠습니다. 써보시죠. 네. 자, 그렇다면 이 천연 비누 공예가죠. 예. 이 직업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신지 정확히 좀 저희가 짚고 넘어가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뭐 말 그대로 비누 만드시는 분들이라고 쉽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또 이제 천연 비누, 천연 재료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가장 부작용이 적고 네. 이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는 그냥 뭐 딱 비누를 세정용으로만 쓰시는 게 아니라 네. 그 다양한 효능,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많이 이제 사랑을 받고 계시고요. 예. 교육이나 유통 창업을 도와주고 또 이제 공예가들을 이제 지도 육성하는 민간 자격으로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보니까 네. 저는 조각 케이크 같다라는 생각도 들 네. 정도로 그래요. 너무나 예쁜 디자인들이 진짜 많네요. 선물 받으면 정말 사용하기 아까울 것 같은데 그래요. 이 비누 만드는 게 많이 어려울까요? 저는 만들어보지 않아서. 이게 예. 예전에 보니까 무슨 폐식용유를 좀 이용해서 막 비누를 만들고 이런 빨래비누. 걸 그렇죠. 빨래비누 이렇게 만드는 걸 네. 봤는데 이게 어렵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쉽다고 말씀을 드려야 그러니까요. 될지 좀 궁금하네요. 근데 세안 비누는 또 빨래 비누랑은 좀 차원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과정도 좀 알아볼까요? 예, 우선은 비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먼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인간의 발명품 중 수작의 하나로 꼽히고 있는 비누가 만들어지는 원리는 다소 복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쉽게 설명드려서 보자면 네. 일반적으로 옷이나 몸에 묻어있는 오염물질을 제거하는데 물의 세정력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로 비누인데요. 네. 이때 먼지나 땀은 물에 쉽게 제거가 되지만 피부의 유분이나 세탁물의 기름기는 잘 빠지지가 않습니다. 이때 물과 기름이 잘 섞이게 할 수 있는 작용을 하는 게 바로 계면 활성 작용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계면 활성 자국에는 물과 친한 친수기와 기름과 친한 친유기를 가지고 있어 친유기가 더러움에 붙고 친수기가 물과 결합해서 더러움을 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비누의 효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일단 뭐 비누의 효과는 예. 알겠습니다. 근데 네네. 오늘 우리가 알아볼 비누는 일반 비누가 아니라 천연 비누지 않습니까? 그쵸. 천연 비누와 일반 비누 분명한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왠지 싶어요. 천연 비누 하면 정말 몸에 좋을 것 같고. 그렇죠. 이 천연이란 말이 참 네, 이런 사람에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여성분들도 들어요. 어우 천연 미인이세요? 그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천연미인. 그렇죠. 자연미인, 자연미인, 천연미인 뭐 네. 이런 말씀 좋아. 네. 자연비누, 천연비누. 어쨌든 좀 일반 비누랑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뭐 두 분께서도 자료 화면을 보시면서 네네. 모양이 너무 예쁘다, 예. 뭐 쿠키나 컵케이크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일반 비누와 비교를 했을 때 우선은 모양이 틀리고요. 네. 당연히 가격도 틀리겠죠. 그렇겠죠? 일일이 수작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뭐 아까 보신 것처럼 틀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많이 수작업으로 진행이 되고 계시고요. 일반 비누가 속되게 말하면 잘 빨리고 네. 깨끗하게 뭐 이물질을 제거하는 세정에 초점을 두었다면 천연 비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용 목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계시고요. 네, 천연 재료를 많이 사용을 하고 계셔서 이제 뷰티 쪽에 많이 속해서 활성화가 되고 계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비누가 되기까지 뭐 지방산 유지와 가성소다 물로만 되지만 천연 비누는 저희가 요즘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힐링을 위한 네네. 아로마. 아로마. 네, 그리고 예. 뭐 샴푸나 린스
뉴스에서도 한방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죠. 한약재를 넣어서 이제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좋으신 비누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서요. 단순히 뭐 깨끗하게 씻자를 넘어서 미용을 위한 목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시고 있는 게 천연비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천연 비누 네. 판매하시는 분들 보면은 저희는 뭐 타사 제품과 다르게 네. 뭐가 몇 % 더 함량이 되고 뭐 이런 말이죠. 그 뭐가 함량됐다는 그 뭐가 뭔가요? 그게 아로마인가요? 그게 아로마 추출물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이렇게 벼룩시장처럼 네. 공예가분들을 모셔서 이렇게 공예품을 판매하는 곳에 가봤는데 저도 혹해서 선물용으로 하나를 샀거든요. 근데 말씀하시기에 뭐 어떤 비누는 실제로 꿀을 정말 저희가 먹는 꿀을 굉장히 많이 넣어서 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비싸겠네요. 네, 냄새를 맡아보라고 이제 해주시는데 정말 꿀이 향기가 진하게 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먹을 수 있으면 몸에다가 하는 것도 훨씬 그렇죠. 안전하겠죠. 그러니까 뭐 넣는 성분은 진짜 넣기에 따라 다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 네. 주변에도 천연 비누 만드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천연 비누만 쓰신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여쭤봤더니 비누가 정말 다르대요. 그러니까 일반 비누를 썼을 때와 천연 비누를 썼을 때 본인이 다름을 체험을 했으니까 일반 비누는 쓰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던데 정말로 그렇게 다른 건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천연 비누를 사용했을 때? 그래요. 네, 말 그대로 지금 우리 두 분 MC분들도 계실 텐데요. 배곡 같은 민낯을 자랑하는 연예인들도요. 한결같이 화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클렌징 요법이 제일 중요하고 피부를 관리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깨끗한 클렌징을 하기 위해서는요. 최대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피부의 자극을 우리가 조금 감소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세안시에 주로 사용하는 우리의 폼 클렌징 같은 경우에는요. 피부를 건조하고 거칠게 만들 수 있는 계면 활성제와 화학 섬유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노폐물을 깨끗하게 제거할 수는 있지만 네. 피부에 대한 자극을 피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럴 때 폼 클렌징에 대한 피부의 자극이 겁이 나신다면 그의 해결책으로 저는 저희 천연 비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연에서 얻은 원료로 제조된 천연 비누는 피부의 자극을 적게 할 뿐만 아니라 피부의 타입에 맞춰 지방산 유지나 아로마 오일 그리고 한방 재료 등을 활용하여 피부에 건강 있게 관리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천연 그래요. 비누 공예가가 되려면 비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그렇죠, 되고 그렇죠. 천연 비누의 효과나 효능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지만 근데 본인의 애착이 생겨야지 내가 그 직업 택할 수가 있으니까요. 저도 예. 천연 비누가 좋다는 이야기를 오늘 들었으니까 그쵸. 이 메이크업 저희는 이제 방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메이크업을 그쵸. 하지만 좀 지울 때 천연 비누를 좀 활용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하는데 뭘 알아야지 활용을 하죠. 네. 그러니까요. 그렇죠? 천연 비누의 종류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요즘 유행하는 천연 비누 뭐 재료를 쓰는 게 뭐 있나요? 모유 비누 이런 것도 들어봤어요. 어. 정말 실제로 이런 게 존재하나요? 네, 저희도 이제 조사를 하면서 네. 그러니까 많이 비누의 이제 성분에 모유가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오. 네, 아직 이제 모유의 특성상 네. 대중화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네. 이제 실제로 그 비누 공예를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효능을 인정받아서 굉장히 많이 입소문을 타고 있고 구하기 힘들다고 네. 말씀을 하시는데요. 뭐 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모유가 사람 몸에 좋다는 거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특히나 그 모유에는 그 달맞이꽃 종자유보다 더 많은 감말 이놀렌산이라는 게 들어 있어서 노화 예방, 피부 건강 유지에 아주 탁월한 네.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면역 물질이 풍부해서 이제 또 뭐 보습력도 풍부하고 해서 민감성 피부나 그리고 이제 뭐 아토피성 피부에도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요. 일단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천연 비누 공예가가 되시면 그렇죠. 본인의 피부만큼은 좀 잘 관리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희가 드네요. 오늘 이렇게 비누의 예. 천연 비누에 대해서 계속 네. 말씀을 드린 게 일단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요. 네. 일단 비누의 종류를 우리가 딱 선점을 한 다음에 이쪽에 대한 창업이나 이쪽 일을 해주시면 맞습니다. 야, 이거 일단 모유 비누가 있다는 거 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알아야 또 고객에게 또 이게 전달할 그렇죠. 수 있으니까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예. 아토피에도 좋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건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아토피 비누. 그게 정말 효과 본 사람도 주변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비누는 네. 진짜 만들기가 까다롭지 않을 거라고 그래요, 생각이 그래요. 좀 저는 들거든요. 그렇다면은 예. 이렇게 종류가 다양한 것만큼 천연 비누 만드는 기법 또한 굉장히 좀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아까 모유 비누 같은 경우는 일반 방법이 변색이라나요? 변질이라고 아닐 되나요? 것 그렇게 될 수 같은데. 있을 확률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기법 같은 경우에는 4가지로 나눠서 조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먼저 알 수 있는 MP 기법은요, 녹여붓기 기법인데요. 이미 만들어진 베이스를 녹인 후에 천연 원료를 첨가해서 비누를 만드는 방법으로 네. 제조 과정이 단순하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CPL 비법으로는
CP 비누의 원하는 모양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기간이 4주에서 6주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온과 숙성을 거치는 과정으로 굉장히 까다롭기 네,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보습과 영양이 뛰어나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B 기법은요, 좋은 가공법으로 CP 기법과는 달리 고농 가공법으로 만들어진 방식으로 2주 후면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리베칭 기법은 이미 만들어진 비누를 다시 녹여서 첨가물을 가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장점 같은 경우에는요, 미리 만들어지는 비누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성소다를 넣을 필요가 없고 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감이 더욱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지금 보니까 뭐 MP, CP, HP 어려울 것 같아요. 비누 만드는 기법이 굉장히 다양하네요. 헌병. 예. 죄송합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만약에 자격증이 있다면 네네. 이거 뭐 도전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막 그러니까요. 들어요. 우리 주말알라분들 보시면서 비누 나도 한번 만들어봐야지 했는데 기법들도 다양하고 이름도 생소하고 그래서 이거 자격증 따기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그래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지금 학력 제한은 없으시고요. 예, 그 한국천연공예협회에서 인증한 교육기관에서 이론과 실기 과정을 마치신 후에는 이제 응시 자격이 갖추어지시는 경우고요. 네. 네, 배우실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는 창의력, 호기심 같은 걸 가지고 계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이게 같습니다. 국가공인 자격증은 아니죠? 네, 아직은 자격증이죠? 민간입니다. 그렇다면 꼭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네요. 그렇지만 자격증이 개설됐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이제 공인된 사람으로서 할 수 전문가다. 있는 그렇죠. 네. 볼 수 있으니까. 무허가와 허가는 이제 페이에서도 차이가 있겠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응시 조건, 응시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한국천연공예협회 기준으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천연비누 제조사와 천연화장품 비누 마스터 그리고 천연화장품 제조사 단계로 자격증이 이루어져 있고요. 네. 기초 단계인 천연비누 제조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천연비누 제조사는 천연물 소재, 인체 심리학, 그리고 비누 제조에 대한 지식 등 기본적인 지식과 천연비누 소재 연구, 천연비누 제조법 등의 능력들을 평가받게 되는 것으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교육 후에 시험을 거쳐서 이런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되는 걸 텐데요. 자격 시험이 어떤 방식으로 치러지는지 정말 뭐 필기 시험 따로 있고 비누도 한번 직접 제한된 시간에 만들어 보는지 자격 시험이 좀 궁금해지네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시험 되는데요, 그럴 수 갑자기. 있죠. 네. 네, 관심에서 이제 걱정으로 네. 가고 계시는데 다행히 시험은 다른 시험보단 좀 자주 있어서 1년에 12번 이제 매월 매달 응시가 있네요. 네. 예, 다행입니다. 가능하시고요. 예, 이론과 실기로 나누어져 있고요. 이론 같은 경우는 이제 천연물학개론, 피부학개론 그리고 천연비누학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천연물학개론 같은 경우는 천연 소재 이론, 작용 기전, 효과 등 또 전문적인 천연물에 대한 이론 및 실무를 다루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피부학개론 같은 경우에는 피부 기초 이론과 질환, 관리 또 전문적인 이론을 보시고요. 네. 천연 비누학은 이제 비누를 만드는 거다 보니까 비누 이론, 제조 방법 그리고 전문적인 이론 및 실무가 주 이제 확인 대상이 되고요. 네. 예,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과목 100점 만점에 한 과목당 40점 이상 그리고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실 경우에 합격이 가능하고요. 네. 실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작품을 이제 제출을 하시는데요. 80점 이상의 평가를 받으셔야지 합격을 하실 수 있어요. 실기 점수가 조금 더 기준이 높네요. 그렇죠. 합격 기준이. 네. 근데 이렇게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는 일단 뭐 개론 이쪽 나오면 싫어요. 뭐 비누학, 개론, 피부학, 피부학, 개론 막 이런 네, 거 네. 하면 굉장히 지금 많은 우리 정말 시청하고 계신 주말엘라 분들 또한 굉장히 이게 좀 벅차하시지 않을까. 시험을 응시해야 된다는 것 또 때문에. 오랜만에 내가 좀 공부를 해야 하지 않을까 좀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조금 더 이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 네.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네, 아무래도 천연비누 공예관은 현재 개인 공방이나 문화센터, 협회에서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쉽게 접근할 수가 있겠는데요. 너무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교육 내용이나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부분에 커리큘럼 그리고 실습이 주가 되기 때문에 실습 장소를 정확하게 보시고 난 후에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정을 하시게 되면 초급 과정부터 쉬운 것부터
더 순차적으로 적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도전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그렇군요. 네, 뭐 이 시간에 소개를 해주신 만큼 우리 그렇습니다. 주말에 라분들이 도전하기에도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네. 또 소개를 해주시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주말의 네네. 도전 오늘 천연 비누 공예가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고 그렇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문의 전화를 주고 계십니다. 네. 그 전화를 저희가 지금 추려본 결과 네. 이 교육 과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계세요. 어떤 교육을 받게 되는지 관심이 많으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네, 뭐 일을 특강으로 스스로의 그 자질이나 호기심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네. 네, 뭐 이제 취미반. 선물용으로 뭐 하나를 만들어 보신다든지 취미반도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문가 과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서요. 뭐 케이크 비누, 디자인 비누, 뭐 그리고 플라워 데코반도 진행이 되고요. 또 보통 대부분의 과정들은 이제 초, 중, 고급으로 나눠져 있어서 순차적으로 강의를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진도만 잘 따라가신다고 하면 자격증 취득이 크게 걱정하시는 것만큼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렇군요. 일단 뭐 초급반 수업부터 먼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초급반부터 교육 과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예, 초급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요, 천연비누란 무엇이고 또 천연비누의 역사와 이해, 좋은 점, 천연비누의 종류, 그리고 MP비누를 만드는 실습이 진행이 되고요. 중급반에서는 CP 비누의 이해와 베이스 오일의 특성과 효능, 첨가물에 관한 이해, CP 비누 만들기, 그리고 가성소다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주의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CP 레시피 계산하는 법으로 나눠져 있으며 네. 실습 과정은요. CP 비누를 만드는 다양한 실습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고급반은요? 네, 고급반은요. HB 비누 만들기 이론과 계산법으로 나눠져 있고요. 가성가리값 계산 및 주의사항 또 CP 비누 레시피 계산으로 나눠져 있고요. 네. 실습에 대한 글리세릴 비누 만들기나 물 비누 만들기, 마블링 비누 만들기에 대한 실습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과정을 겪고 난 후에 저희는 아트반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고요. 말 그대로 저희 아까 화면에 보셨던 것처럼 다양한 컵케이크라든지 네. 여러 아름다운 모양의 아트를 제작할 수 있는 반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유, 그때부터는 진짜 전문가 그리고 작가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비누를 가지고 공예를 하는 거니까요. 네네. 자, 이렇게 해서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딴 다음에 취업이 이제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디로 취업을 하면 될까요? 사실 이 취업 때문에 여태까지 네. 자격증이랑 모든 것을 알아봤거든요. 그렇죠. 네. 가장 중요합니다. 네, 취업은 크게는 이제 강사 쪽으로 많이 하실 수가 있겠고요. 네. 자격증만 갖고 계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다양한 작품을 만드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네. 뭐 학교나 이런 곳에서 출강을 하실 수도 있고 개인 공방을 만드실 수도 있고 또 전문 학원에 소속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런 관련 제조 기업에 취업이 되셔서 활동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겠네요. 가르치시는 비용을 받으실 수도 있고 재료비 비용을 받으실 수 있고 완제품을 판매하는 비용으로 이제 소득을 또 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소득을 올리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요, 네, 그래요. 창업도 자, 가능하시고. 그렇다면 이제 이쯤 예. 되면 저희가 이제 나올 질문이 있습니다. 핵심 질문입니다. 그렇죠. 오늘 네. 사실 여태까지 주말의 날 도전에 비누 공예가를 꾹 참고 보신 분들에게 깨알 같은 정보를 그렇죠. 드리는 아주 네. 큰 희망 한번 드리겠습니다. 근무 시간 그리고 급여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천연비누 공예가의 경우 프리랜서의 활동이나 투잡으로 이루어지는 활동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얼마의 금액이라고 말씀드리긴 사실상 조금은 어려워요. 그럼 실망을 좀 하실 텐데요. 네. 하지만 개인 공방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여쭤보니까 네. 아무래도 수강생의 분들과 또 수입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고 또 많은 화면들을 통해서 자료들을 통해서 보면 개발적인 부분이나 디자인 부분으로 알려지신 분들이 또 그 공방이 활성화가 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홍보 효과가 조금 더 중요하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근데 이게 전 좀 정확한 구체적인 금액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그래도 있는데. 대략 어느 정도의 연봉이 보장이 된다면 우리 주말 여러분들이 도전을 하겠다 말겠다 선택하는 데 좀 그렇죠.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자격증 어렵게 땄는데 뭐 순이익 월 한 20만 원 가져갑니다. 안 그럼 하시죠? 안 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략 연봉은 어느 어느 정도나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만약 공방을 차렸을 경우 아니면 강사를 했을 예.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그 공예 쪽 말씀드릴 때 네네. 뭐 문화센터를 뭐 일주일에 3-4군데 정도 잡으시고 네. 이제 한 달을 하셨을 때 한 번에 한 2시간 정도 강의하실 네. 때 비용을 말씀드리면 적어도 이제 150만 원 선 정도로 그래요? 네, 뭐 초보부터 그렇게 가실 수 있는 건 아닐 테고요. 그렇겠죠, 물론. 네. 경력을 좀 쌓으셔서 계속해서 이제 말하자면 문화센터나 교육기관을 늘려가셔서 주 5일 근무자처럼 이제 스케줄을 짜실 수 있다면 그 정도 수입은 보장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강사 같은 걸 하시는
하신다면 수강생의 수에 따라서 그렇죠. 천차만별일 테니까요. 여러분의 어떤 능력에 좀 전적으로 달려 있다라고 말씀을 그래요.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요즘 천연 비누에 예. 관심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갖고요. 많죠. 피부에 관심 있는 분도 많고요. 강의 쪽으로 아니면 예. 나만의 새로운 천연 비누를 만드셔서 나만의 공방을 만드시면 신제품을 그렇죠. 만드셔서 파셔도 되고. 수입 뭐 네.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천연 비누 저는 개인적으로요 너무 많습니다. 이게 조금 후발주자가 아닌가라는 지금 시작하는 후발주자가 아닌가라는 좀 약간의 좀 뭐 우려도 좀 있는데요. 네.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굉장히 궁금해져요. 네, 뭐 많은 공예처럼 이제 비누 공예도 DIY 붐이 계속되는 한 같이 갈 예정이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세정의 목적뿐만 아니라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피부 미용을 위한 목적도 있으시고 또 아토피 환자들이 계속해서 환경오염 네. 때문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는 이제 그 치료의 목적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후발주자라고 걱정을 하셨는데요. 늦게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꾸준하게만 네, 목표를 달성하실 때까지 끈질기게 하신다면 분명히 성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그래요. 생각합니다. 약간 네. 뻔한 얘기였어요. 뭐든 끝까지 하면 성공한다. 근데 맞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천연 비누 공예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지금까지 취미로만 접해보신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 한번 직업으로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좀 더 자세히 들어보니까 훨씬 더 매력 있는 직업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직업 어때요에서는 천연 비누 공예가라는 직업을 살펴봤습니다. 네. 방송 보시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셨다 하시는 분들 방송이 끝나도 저희 상담 전화는 열려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주말엘라의 도전 오늘 이 두 분만큼이나 네. 아주 향기로운 그런 이야기를 알아봤는데요. 오늘 그렇습니다. 자리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주말엘라의 도전. 우리 내일은 뭐 할까요? 내일은요, 네. 또 여성 취업 다이어리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수요일마다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으니까요. 잊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10월달 이 다이어리에는요, 후반기에 여성의 어떤 공개 채용이 가득 차는 그런 소식만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희는 이만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죠. 네, 저희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주말엘라를 응원합니다. 주말엘라의 도전!